자, 또 화제의 인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김경이라는 그 시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궁금해졌는데 이분이 돈을 전달하는 노하우도 상당했던 사람이 아니냐. 네. 돈을 그냥 있다고 덤뻥 주는 게 아니구나. 네. 돈을 줄려도 머리를 정말 잘 써야 되는구나. 한국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김경 씨가 이런 식의 수법을 썼답니다. 자기 하급자한테 자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보낸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 돈 잘못 송금했으니까 이 계좌로 좀 보내줘 환불해줘 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주는데 그게 의원들이나 정치인의 계좌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있는 수법이에요. 신종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궁금해요. 정치인들이 말씀해 주셔야지 뭐.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문제 의식이 드는 게 네. 요새 최근에 그 보도의 흐름이 김경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저는 문제의 본질은 김경이 누구한테 돈을 줬느냐 그걸 받은 사람들 그게 그렇죠. 사실은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본질인데 요새 보면 강선우도 뭐 계속 김경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 돌려줬어 뭐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그러니까 이 김경 한 사람 진짜 휴먼 에러였구나 이 사람 한 사람이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네네.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네. 좀 들고 명태균이란 사람이 잘못인데 그걸 명태균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고 명태균이 누구한테 진짜 돈을 줬고 청탁을 했는가 그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졌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아닌 것들까지도 막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김경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초점이 옮겨지는 것 같은 것은 네.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중요한 지적이죠. 예, 잘못한 건 이 사람 문제죠. 이 사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하는 수법을 보니까 정치인을 상대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도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동생이 운영하는 재단하고 협회 소속 직원이나 계약직 알바생들한테 급여, 연구비, 수고비 뭐 이런 식으로 명목을 붙여서 입금을 한답니다. 네. 그럼 이제 300만 원, 500만 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왜 나한테 돈이 들어왔지? 라고 생각할 시점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잘못 입금했다. 음. 미안한데 다른 계좌를 좀 보내주라라고 하면서 특정 계좌를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계좌를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계좌, 현역 시의원 계좌, 국회의원 후원 계좌 이런 데를 이제 돈을 보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결국은 이게 제3자 명의 쪼개기 후원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경 의원이 자기 이제 강서구청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로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현직 의원을 만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긴 그렇다. 이 빈손으로 가긴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방금 그러한 한 바퀴 돌아가는 애둘른 수법으로 네. 이제 돈을 500만 원을 보내놓고 네. 가서 만난다는 거죠. 네. 무슨 이름의 후원금 받으셨지요? 네. 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자기 이제 민원을 얘기하는 뭐 그렇죠. 그런 구조를 상당히 많이 써먹은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이번에 놀랐는데 서울시 한 해 예산이 50조가 넘거든요. 그중에 예산결산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별도의 자기가 예산의 항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30억 내지 40억쯤 된다는 게 이번에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어느 학교에 교육자재가 필요하는데 이거를 5천만 원어치를 사야 돼. 이럴 경우에 그런 업체의 이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딱 들어맞는 예산을 자기가 네. 할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업체로부터 액수 이상의 리베이트.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거죠. 아니 그래서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저는 국회의원들 쪽지 예산만 그동안 비판해 왔는데 와 이거는 몇십억의 돈이 할당이 돼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지방광역의원 출신으로서 네. 예. 이렇게 돈 벌어서 써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육 보조금 관련해서 예. 학교에 내리는 보조금을 책정을 해놓고 정치인이지만 내가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 내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업체도 본인의 어떤 지인 가족 내지는 가족 명의의 회사한테 수의 계약을 주는 네. 그런 식의 이런 류의 어떤 로비 정황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에. 거기다가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게 중앙만큼 법을 바꾸는 것만큼 관심을 못 받으니까 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다른 업체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5천만 원 내지는 특정 업체한테 돈을 받는
일들도 되게 왕왕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김경식 의원이 딱 그런 정도의 어떤 수법인 것 같아요. 네. 상임위를 돌면서 이권을 다 챙기고 거기다가 자기 장남이 있는 부동산 시행 업체가 SH에 무슨 오피스텔 두 채 매각해가지고 280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도 있고 네. 자기 어떤 막내 여동생인가요? 뭐 교육 사업하면서 또 보조금이나 이런 수의 계약을 땄다라는 그런 이런 것도 보니까 전형적으로 비리 의원들, 비리 지방 의원들이 하는 비리 수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네. 그게 또 마침 국회의원 공천권자한테 뭐 공천 황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7, 8명한테 돈을 줬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저 수사 당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저는 요 관례랑 더불어서 지금 광역 의원이나 이 저 지자체 의원들 한테 저 의정 활동비 주고 있잖아요. 주죠. 그 그래갖고 조례로서 지금, 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경 의원도 지금 지난 한 달간 640만 원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640만 원 받으면서 겸직도 또 가능하잖아요. 신고하면 가능하죠. 저는 겸직 조항을 지금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에는 원래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운다라고 해서 무보수 명예직이었죠. 그렇죠.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안정적인 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의정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포기를 시켜야죠. 그래서 일단 겸업 금지. 전 이건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어떤 같아요. 국회의원들은요. 그리고 또 어떤 당협위원장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시의원들을 통해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의원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예산 좀 책정을 해서 네. 내 선거구에 있는 무슨 사업을 좀 해줘.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가 또 없었다네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겸직 금지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시의원들 예결위에 들어가면은 뭐 40억 원씩을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잘못된 관행인데 사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암암리에 이제 하고 있었던 네. 거죠. 몰랐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책정한 예산을 시의원들이 좀 잘 좀 통과시켜 달라 네. 그런 이제 좀 무마의 의미로 시의원들한테도 일정 재량을 주는 네. 뭐 그런 그 의미가 있고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시청에서 다 신경 쓰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그 필요한 것들이 예산인데 네. 의원이 자기가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의원이 자기가 어느 항목에다가 돈을 쓸 수 있게 사실상 정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업체가 이미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네. 이렇게 한 것은 비리의 소지가 너무 크거든요. 네. 비리의 소지가. 저는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 순기능은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 네. 의원들이 어떻게 발의를 하면 미리 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장치를 마련해서 그 기능을 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40억씩을 막 이렇게 쓰게 하면은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결정되는 거는 매우 잘못됐다. 이번에 이게 어쨌건 밝혀졌고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아까 이제 우리 호준석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김경으로 자꾸 포커싱이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김경이 지금도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김경이 정말 쪼개기 후원을 쓰리 쿠션을 통해서 했다. 뭐 정말 집요하게 사람한테 달라붙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경을 권력력이 뭐 환갑됐는데 나도 뭐 구청장 한번 해야지 이런 워딩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김경을 돈은 많고 권력에 뭐 환장한 어떤 여성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김경 한 사람을 악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도 초점을 지금 흐리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저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 지점입니다. 의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그렇게 지금 많이 하는데. 민주당부터 해야 아니, 될것 특검은 김병기 강선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김경환한테 받은 돈도 있지만 김병기 대표가 동작 구의원과 동작 구청장 후보가 될 사람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은 것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수진 전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받았다라고 하는 그 탄원서가 김현지 씨한테 들어갔다가 윤리심판으로 간 게 아니라 김병기 대표 본인한테 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경식 의원도 잘못됐죠. 근데 김경식 의원한테 돈을 요구했던 그 국회의원들과 공천권자들이 사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김경식 의원이 뭔가 뭐 더 많은 계약을 땄고 여기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뭐 이슈의 중심이 좀 이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확실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요. 녹음 파일에서 전직 서울시 의회 의장이 뭐 그 공천 관련해서 누구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돈이 잔뜩 필요해 뭐 이래서 줬다 이런 말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제 범죄 혐의가 나왔는데도 구속영장 청구 한 번을 안 하잖아요. 경찰이 신청을 안 하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에서 그 했다는 진술 상대방의 진술까지 나왔는데도 그냥 어떻게 된 건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현수막 걸고서 부산시장 나가겠다고 지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특검 구속영장 청구를 막 남발하더니 네. 왜 이렇게 국기를 사실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인데 구속영장 한번 청구를 안 해가지고 당사자들은 뭐 활보하면서 자기들끼리 입 맞출 시간도 벌어주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네. 지난주에 그만두셨죠. 김성열 수석이요. 네, 최고위원이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찰에 일단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인장. 이제 네. 지난 뭐 엊그저께 밤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그 민주당 전직 보좌관으로 거명되는 사람이 네. 본인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사퇴하고 최고위원직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건데요. 네. 근데 저희 당도 사실 되게 몰랐어요. 아. 갑자기 간밤에 올리느라고 네. 그 글을 보고 막 이렇게 후속적으로 제가 대처했었던 모양새고 예.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줬었던 1억 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김경수 의원과 조금 가깝게 지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무슨 뭐 강서구청장 내지는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출마해야 될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서울시의회 컴퓨터에서 남아 있었던 125개의 녹취록 네. 맞아요. 본인이 어떤 모 기자한테 들어보니까 본인의 이름이 좀 몇 번 거론되더라. 네. 근데 이제 우리 개혁신당이 어쨌든 쌍특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까지 주장할 정도로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좀 거명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 네. 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스스로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있고 난 이후에 자기는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네. 무혐의를 받고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사퇴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방송 시작되고 이 방금 전에 서울경찰청 공범범죄 수사대로 지금 김성열 전 이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인 신문입니다.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네. 민주당 노모 의원의 노무현 보좌관, 의원의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이제 한 보좌관이었고,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사람들을 잘 알고, 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네. 뭐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아닌가 추정이 돼요. 네, 김경수 의원뿐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좀 해줬나 보더라고요. 아, 네. 워낙 또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고 네. 또 뭐 정치적으로 잘 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김성열 수석한테 좀 많이 도움을 얻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녹취가 나오다 보니 네. 스스로 거명하는 것 같고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MBN 단독 보도에서 뭐 돈을 왕창 줘야 된다고 했다더라 민주당 전직 보좌관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그게 김성열 수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네, 그건 이제 또 다른 그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직 민주당의 당직자로 알고 있어요. 아 예. 현직 당직자다. 네, 이제 그 C.모 씨라고 저 알고 네, 있는데 네. 현재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분과 별개로 이제 김성열 수석은 그냥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명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김경식 워딩에 보면은 강선우가 장장돼서 뭐 내가 뭐 그거 하기 어렵게 됐다 막 이런 식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 상대가 김성열 최고였나. 그래서 그 대화 와중에 뭐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대화가 나왔던 걸로 저는 그게 생각을 이제 해봤거든요. 본인 얘기로는 네. 뭐 한 번도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 네. 얘기로는 그 본인이 아니고 네. 민주당 당시 다른 당직자인 아. 현직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 당직자다. 네. 본인은 컨설팅 입장에서
했던 그 이름이 거명됐을 뿐이지 아하.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거나 네네. 그런 건 다른 당직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 이거는 굉장히 진짜 여쭤보기 잘했네요. 네. 저는 김성렬 최고가 뭐 그거 하려면은 뭐 1억이 돈을 든다. 왕창 줘야 이거. 된다. 왕창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1억 관련은 이 연관이 어딩을- 없는 거예요. 네. 네. 1억도 연관이 없는 거고 돈을 왕창 줘야 된다. 이것도 연관이 없다고 본인은 현재까지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